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62이죠. 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한켠에서 은양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울 때면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단정하고 온화한 꽃집 주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압니다. 제가 한때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몰락했다는 소문도 함께 따라다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제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는 언제나 흰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꺾어서 올려두는 꽃이에요. 손님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딸아이 묘에 가져갈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뜨죠.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익숙한 반응이니까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백합 향기를 맡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백합은 서윤이가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와도 웃으며 맞이하고 꼭 고르는 법을 알려주죠. 하지만 제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벽에는 달력 하나만 걸려 있습니다. 매달 23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서윤이가 떠난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는 묘지로 갑니다. 무릎을 꿇고 백합을 놓아두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울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앉아 있다가 돌아올 뿐입니다. 어느 날 시장 안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딸이 뭐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국물을 떠넘기며 대답했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다가요.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제가 과거를 숨기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10년 전 그날의 무게를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 속에서 서윤이의 얼굴을 찾으려 애쓰죠. 하지만 보이는 건 죄책감뿐입니다. 꽃집 일은 단순합니다. 꽃을 다듬고 물을 갈고 손님을 맞이하죠.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서윤이 말을 들어줬더라면, 만약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만약 마지막 그날 문을 열어줬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백합을 꺾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님 하나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섭니다. 사장님, 저 백합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딸 거예요. 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갔죠. 저는 다시 백합을 바라봅니다. 새하얀 꽃잎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억한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구나.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백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내일 묘지에 가져가야죠. 그리고 또다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요.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숨이 막힙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그날이었죠. 서윤이는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야 해요. 저는 바쁘다며 손을 내저었죠. 나중에 봐. 지금 회의 준비 중이야. 서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요.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계 부정이라니.
그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서윤이의 눈빛이 흔들렸죠. 엄마, 저 격리팀에서 일한 지 3년이에요. 분명히 조작된 장부가 있어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제 명예를 더럽히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 덮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겨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나가라고 했어. 서윤이는 그렇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며칠 후 서윤이는 감사원에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뉴스에 회사 이름이 떴어요. 제 전화는 불이 났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해? 서윤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실을 숨길 순 없어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죠.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십시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이는 차가운 시체로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즉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저는 손을 뻗어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웠죠.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친구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 선배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감하다니. 저는 그저 철없는 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밝혀졌고 저는 모든 걸 잃었죠.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딸까지요. 저는 서울 변두리로 도망치듯 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던 백합을 팔며 살기로 했죠. 매일 아침 백합을 보면 서윤이가 생각납니다. 엄마, 백합 향기 좋지 않아요?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서윤이가 옳았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버렸으니까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달 23일이 되면 묘지로 갑니다. 무릎을 꿇고 백합을 놓아두죠. 말은 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윤아, 엄마가 틀렸어. 내가 옳았어. 하지만 그걸 말해줄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 장마였죠. 가게 안은 꽃향기와 빗소리로 가득했어요. 손님이 뜸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든 잎을 따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6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검은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무슨 꽃을 찾으세요? 청년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백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백합 한 다발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합을 골랐습니다. 몇 송이 드릴까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12송이요. 특별한 분께 드릴 거거든요. 저는 백합을 정성스럽게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테이블 위에 백합을 발견했죠. 사장님, 저 백합은 파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딸에게 가져갈 거예요. 청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따님도 백합을 좋아하셨나 봐요. 과거형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청년을 쳐다봤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선생님이 좋아하던 꽃이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포장하던 백합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청년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제 딸 이름을 알아요? 당신 누구예요?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호예요. 서윤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일했다니. 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당신이 서윤이를 알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선생님이 제 담당이었어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인턴 하나를 맡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여길 찾아온 거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 선생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살렸다니 무슨 소리예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셨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이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감사원에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가 누군가를 살렸다니. 제가 몰랐던 딸의 모습이었죠. 민호는 백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꽃을 선생님 묘에 바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전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서윤아, 엄마는 너를 몰랐구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민호의 말은 제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윤이가 누군가를 살렸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찾아가기로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나섰어요. 민호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죠.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넜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낯선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 한 건물 앞에서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낡은 3층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윤 장학재단.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의 이름이 박힌 간판이라니. 손이 떨렸죠.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사무실이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서윤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옆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윤이가 남긴 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서윤이를 기리며 쓴 말일까요? 발걸음을 옮겨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죠. 올해도 5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서윤 선생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 3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2명의 중년 남녀였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처럼 보였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런 일을 했다니. 아니, 서윤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사람이 놀라 저를 쳐다봤죠.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윤이가 제 딸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중년 남성이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서윤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서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중년 여성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제 딸이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회사 비리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보호하려 애썼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연루된 사람들을 구해주셨죠.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윤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강태수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남긴 계획서예요. 비리를 고발한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적혀 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윤이의 글씨가 가득했어요.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였죠.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재단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윤이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틀 후 민호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죠. 이게 뭐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 선생님의 일기장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의 일기장이라니. 어디서 구한 거예요?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걸 맡기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서윤이의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에게. 만약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없다는 뜻이겠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회사 비리가 드러나면 엄마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감추면 저는 저를 잃게 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는 화를 내셨어요. 제가 회사를 망치려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 전 엄마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나중에라도 엄마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요.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다시 일기를 펼쳤죠. 오늘 감사원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무섭지만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엄마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엄마가 깨끗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떳떳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보였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이해해요. 지금 엄마는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10년이나 늦었죠. 민호가 가게를 나간 후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서윤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일기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죠. 서윤이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려 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하지만 그걸 말해줄 기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기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읽었어요. 서윤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죠.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새벽 2시쯤이었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뒤를 쫓아온다고 하셨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부탁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일기장을 꼭 전해달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일이 잘못되면 제 엄마에게 이 일기를 꼭 전해달라.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회사 비리를 고발한 후 계속 협박을 받으셨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였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내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말했던 거예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죠.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생님께 다시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럼 그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박 편지에 제 이름이 있었죠. 서윤이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겁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선생님은 마지막 전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꼭 전해줘.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제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게 선생님이 선택한 길이었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서윤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려 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선생님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그는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민호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죠.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서윤이에게 가야 한다고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마음으로 묘지에 가는 거였죠. 백합 한 다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윤이의 얼굴만 떠올랐죠.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서윤이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죠.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가요. 가까이 다가가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묘 앞에 이미 백합 한 다발이 놓여 있었거든요. 아직 싱싱한 꽃이었어요. 누가 먼저 다녀간 걸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땅이 차가웠죠.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백합을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묘비에는 서윤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윤서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진실을 지킨 용감한 사람. 누가 새긴 걸까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야.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를 몰랐어. 내 마음을 전혀 몰랐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일기를 읽었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너는 엄마를 지키려고 했구나. 그런데 엄마는 너를 미워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못난 엄마를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빗소리와 섞여 땅으로 스며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도 백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얼마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는 묘비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어머니가 진실을 아셨으니까요. 저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였는지.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 제대로 살게. 떳떳하게 살게. 민호가 백합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딸의 뜻을 함께 이어갈게요.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묘비 위에 빗방울이 반짝였죠. 마치 서윤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서윤아, 엄마 이제 갈게. 하지만 자주 올게.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민호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 앞에 백합이 빛나고 있었어요. 봄비에 씻긴 하얀 꽃잎이 아름다웠죠. 서윤이가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은양꽃집 대신 서윤의 정원이라고요. 간판을 다는 날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름이 예쁘네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에요. 이제 떳떳하게 딸을 기억하려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벽에 서윤이의 사진을 걸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 작은 액자를 달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따님이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 서윤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죠.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딸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재단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장학생들을 만나고 행사를 준비했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윤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죠. 학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윤이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혹시 윤서윤 선생님의 어머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선생님께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백합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백합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딸이 기뻐할 거예요. 여자가 떠난 후 저는 백합을 서윤이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아, 봤니? 내가 도운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사진 속 서윤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묘지를 찾았어요. 백합 대신 동백꽃을 가져갔죠. 서윤아, 겨울에는 동백이 예쁘더구나. 묘비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묘비 위에 쌓이는 눈송이가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떳떳해. 내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추듯 날렸죠. 마치 서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봄이 오고 가게 앞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백합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어 감탄했죠. 정말 예쁘네요. 저는 꽃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꽃은 피었다 지지만 사랑은 남아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죠. 서윤아, 엄마가 내 뜻을 이어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게. 그게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시장 골목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윤의 정원 간판이 반짝였어요. 바람에 백합 향기가 퍼졌죠. 저는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딸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요.